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각과 호도법이라는 파트를 같이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학함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각도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각도들 있잖아요. 30도, 60도, 뭐 이렇게 몇 도라고 표시되는 각도는요. 우리가 60분법이라고 부르는 각도입니다. 원을 360개로 쪼갠 다음에 중심에서 360개로 쪼갠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1도라고 정의한 거죠. 그래서 이 60분법을 쓰는 각도와 그 외에도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 바로 호도법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호도법은 오늘 시간이 허락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어쨌든 호도법도 이제 새로운 각도를 표기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 시작할 거는 일반각이라는 건데요. 일반각은 뭐냐? 여러분 한 바퀴 돌면 360도인 건 알죠? 한 바퀴 돌면. 두 바퀴 돌면 뭐예요? 두 바퀴 돌면. 360도의 두 배니까 720도죠. 그런데 여러분 360도나 720도나 사실은 그 순간을 보면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각도가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시작했어. 여기가 중심이야.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 360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720도를 돌아라 그러면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면 720도죠. 두 바퀴 돌면. 하지만 위치는 똑같은 데 있겠잖아. 그지? 그럼 요 똑같은 위치에 있는 각도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360도랑 720도랑 또 거기다 360도를 더한 1080도도 또 똑같은 데 있겠죠. 이것처럼 같은 위치에 있는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 그게 일반각이에요. 그 위치를 표시하는 각이 한 가지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각도도요. 만약에 이게 30도라고 하면 선생님 여기도 지금 가리키는 거 보이나요? 이게 30도라고 하면 이게 30도 30도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요거 30도라고 하면 요거를 가리키는 요 지점을 여러 개로 나타낼 수 있죠. 한 바퀴 더 돌아서 그 위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치를 나타내는 각도를 표기하는 여러 개를 우리가 여러 방법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걸 일반각이라고 불러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용어들이 나오는데 용어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시초선과 동경이라고 써 있네. 자, 시초선은요, 출발의 기준이 되는 선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원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x란 지점이 있는데 OX 이걸 반직선이라고 하죠. 반직선 OX 이게 각도의 시작이다 해서 이게 시초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각도가 위로 증가해서 OP 이것도 반직선 OP죠. 요거 이건 동경 지금 가리키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현재 위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위치에 해당되는 요 각도 이게 각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 각도의 시작 현재의 각도의 위치 동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는 얼마냐를 표시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 요걸 표시할 때 세타 보통 각도를 보통 세타라고 쓰는데 이렇게 각도 위로 올라간 거를 우리가 양의 각도라고 부릅니다. 양의 각도, 양의 방향.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이 똑같은 각도인데 이렇게 뒤로 돌아서 일로 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뒤로 돌아서 이거는 음의 방향. 자, 음의 방향인 각도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0도 이게 만약에 30도라고 하면 이 30도가 이렇게 표현되면 그냥 30도고 반대쪽으로 표현되면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330도가 되는 거야. 왜? 한 바퀴가 360이니까 뒤로 330도 가야 요 위치가 되겠죠. OP 동경의 위치가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자,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30도, 뒤로 내려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330도를 가야 요 같은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도에도 양수와 음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각도의 시작은 시초선, 현재 가리키고 있는 곳은 동경, 그리고 이 동경을 가리키는 각도는 양수로 표현될 수도 있고 음수로 표현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원 한 바퀴는 360도니까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는 양수,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는 음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문제 1번입니다.
크기가 다음과 같은 각을 나타내는 시초선 OX와 동경 OP를 그리시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각도기를 대고 그리란 얘기는 아니고요. 그 위치를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먼저 시초선을 한번 그려봐야겠네요. 시초선을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직선을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자, 이게 시초선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가 O고요. 여기가 X예요. 시초선. 자, 동경 OP를 그리는 거죠. 1번은 100도래요. 100도. 그럼 여러분 이렇게 수직으로 그리면 이게 90도겠죠. 100도면 이거보다 좀 넘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100도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이쪽으로 10도를 더 넘어가서 바로 이쪽, 여기가 P라고 하면 이게 바로 100도에 해당되는, 그죠? 100도에 해당되는, 여기가 100도에 해당되는 그런 OP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1번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별거 어렵지 않아요. 자, 2번은요. 2번은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395도래요. 그럼 395도는 일단은 360도를 넘어갔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바퀴를 돌면 360도죠. 360도. 요 방향으로 위에. 395도는 360도에서 35도를 더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더 올라가서 여기까지. 여기에 바로 P. 이게 2번이 되겠죠. 2번. 바로 여기서 시작해서 다시 잘 봐. 이렇게 돌아서 360도 돈 다음에 35도 더 가는 거. 이게 바로 395도 이렇게 움직인 게 된 겁니다. 이해 가시죠? 한 바퀴 돌아서 35도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자, 3번은 너무 여기 지저분하니까 하나 더 그려볼까요? OP. 자, OP를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P를 하나 더 그려보고. 자, OX죠, OX. 자, 여기가 O, 시작, X, 시초선을 그리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260도래, 3번. 마이너스 260도.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니까 여기서 반대쪽으로 돌아야겠죠? 자, 260도면 반대쪽으로 180도를 쫙 펴진 각도, 평평한 각도 180도지? 180도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수직 가면 270도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자, 우리가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이렇게 간 게 180, 이렇게 간 게 270이야. 그럼 260은 조금 모자르겠죠? 10도. 그래서 10도가 모자른 여기 요 각도가 되겠죠. 여기가 P.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뒤로 가서 200 마이너스 260도. 이게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 근데 3번과 1번은 어때요? 3번과 1번은 서로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죠. 둘이 같은 각도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90도에서 10도 넘어간 거나 뒤로 260도 간 거나 똑같은 각도다. 그렇죠? 네. 여러분 260과 100을 합하면 360이니까 이제 둘을 마이너스를 띄고 두가 합하면 300 서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100도 가고 260도 가고 이렇게. 4번 마이너스 475도. 자, 마이너스 475도 4번입니다. 음수 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한 바퀴 돌면 360도죠. 자, 360도에서 얼마큼 더 가야 돼? 360에서. 그럼 115도를 더 가야겠지. 115도. 자, 115도를 더 가려니까 90도를 더 가고 여기서 15도를 더 가야 돼. 이렇게 되겠죠. P. 자, 다시 보면 마이너스 360도 간 다음에 90도를 더 가고 15도를 더 가는 거야. 이해 가시죠? 360도 가고 90도 가면 450이잖아. 거기다가 25도를 더 가는군요. 25도. 360에다가 90도를 더 간 다음에 25도를 더 가는 거죠. 25도를. 그래서 요만큼 25도가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475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문제 4번의 답이 되겠죠. 뭐 이 각도를 정확하게 25도, 15도 이렇게 재서 그리라는 뜻은 각도기 있어요. 지금 각도기. 근데 각도기로 대고 그리는 게 아니고 위치를 여러분들이 어림짐작하여 표현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네. 다음에 이제 뭐 일반각이란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각은 뭐냐?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했던 건데 일반각은 한번 읽어볼까요? 일반적으로 시초선 OX에서 동경 P를 가리키는데 그냥 요만큼 올라가도 P지만 한 바퀴 돌아와서 여기도 P고요. 두 바퀴 돌아서 와도 P고요. 세 바퀴 돌아서 일로 와도 결국 요 같은 곳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이게 몇 바퀴를 도냐는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위치를 가리키기 때문에.
오케이?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우리가 360씩 증가하잖아. 그래서 이 동경 P를 가리키는 XOP의 각도, 요 각도, 여기 각도, 요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의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 일반적인 방법. 그 모든 것을 몇 바퀴 돌았는지를 통틀어서 쓰는 방법이 뭘까? 바로 이렇게 쓰는 거죠. 360도 곱하기 n은 정수. 왜냐면 뒤로 갈 수도 있으니까. 뒤로 가면 음수니까. 그래서 뒤로 가면 음수죠. 이렇게 가면 양수고. 그러니까 360도를 몇 번 도냐는 의미가 없다. 그대로 똑같은 위치를 차지하니까 그 다음에 360도를 몇 번 돌고 그 다음에 알파 요만큼 올라가는 거 알파 이 알파는 보통 우리가 0에서 360 사이에 0과 360도 사이의 각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 알파로 쓰는 거죠. 양수 알파 0에서 360도 사이의 각도 아주 가장 기본적인 각도를 가지고 뒤에 이제 앞에 360 곱하기 n은 여러 번 돌았다 생각하는 거죠. n은 몇 번 돌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몇 번 돌고 몇 도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이렇게 쓰는 방법을 일반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반각.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각도는 정해져 있지.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그 정해져 있는 그 방향의 각도가 단순하게 한 번 해서 올라온 건지 돌고 올라온 건지 뒤로 돌고 올라온 건지 뭐 이런 것들 그냥 통틀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360 곱하기 정수 몇 번 돈 거야? 뒤로 돌든 앞으로 돌든 몇 번 돈 거야? 더하기 알파 이렇게 조금 올라간 거 그거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반 각도를 표시하는 거래. 일반각이라고 부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한번 볼까요? 네.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이에요. 176페이지입니다. 다음 각의 동경을 나타내는 일반각 꼴로 나타내세요. 그래서 자, 55도. 이 55도는 이미 0과 360도 사이에 있는 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일반각의 뒤에 붙어 있는 알파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55도는 어떻게 쓰면 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55도 이렇게 우리가 일반각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일반각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55도에다가 360도를 몇 번 돌아는 거랑 다 똑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이런 뜻이에요. 자, 480도는 위치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위치적으로 보면 우리가 좌표평면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여기가 x, 여기가 y, 0. 요게 5x 이쪽이 시초선이에요. 시초선. 자, 시작했을 때 한 바퀴 돌면 360도죠? 480이니까 얼마 더 가야 돼? 360에서 120도를 더 가야 돼. 120도. 그지? 그러니까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더 가야 돼. 자, 여기서 요만큼 더 가는 요것이 바로 알파가 되는 거야. 120도. 자, 여기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고 120도 더 갔지. 그게 480도잖아. 한 바퀴 돌고 요만큼 더 간 거. 요게 알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480도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일반 각도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360도 그 다음에 곱하기 n 플러스 120도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60도를 여러 번 돌고 그 다음에 120도 간 건 항상 요 480도랑 같은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이 n은 음수일 수도 있다 그랬어. 뒤로 돌고 뒤로 한 바퀴 돌고 120도 가면 되는 거지. 뒤로 두 바퀴 돌고 120도 가야 되고, 그지? 여러분들이 일반 각도 그렇게 의미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마이너스 110도 볼까요? 마이너스 110도. 자, 마이너스 x 여기 y 0. 마이너스니까 뒤로 가야겠지. 아래로 5x가 시초선이야. 뒤로. 그럼 일단 90도 왔다가 110도니까 20도를 더 가야겠죠? 그죠? 네, 여기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 바로 여기가 동경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10도예요. 자, 이 마이너스 110도에 해당되는 요쪽 각 이게 바로 알파가 되는 거야. 알파 위로 도는 거. 그럼 이거 얼마야? 250도가 되겠죠. 250도. 자, 110도가 있고 250도가 있는 거야. 합해서 360도 되니까 이 250도가 바로 알파가 되는 거야. 알파.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 360도에다가 곱하기 n 플러스 250도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마이너스 450도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450도. 자, x, y 시초선에서
마이너스 450도니까 뒤로 가야겠죠.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 자, 돌면 360도지. 자, 360도를 돌면 얼마큼 더 돌아야 돼? 360도 돌고. 얼마? 90도, 그치, 90도. 360에다 90도에 450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더 올라간 거지. 이렇게. 여기. 바로 요쪽이 지금 문제의 동경이 되는 거죠. 여기, Y축의 아랫부분. 이게 바로 460도고, 요만큼 간 건 얼마? 요만큼 간 건 90도니까. 이만큼. 그럼 반대로 요만큼 간 거는 얼마? 27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동경을 가리키는 양수값, 최소값, 양수 최소 270도가 되겠죠. 270도. 이게 바로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시하면 360도 곱하기 n, 그다음에 플러스 270도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일반각도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까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각도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와 있는 건지, 두 바퀴 돌고 이렇게 와 있는 건지, 세 바퀴 돌고 이렇게 와 있는 건지, 이거 다 똑같은 각도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360도 곱하기 n 기본적으로 써놓고 뒤에 플러스 알파 그 각도 0에서 360도 사이에 있는 각도로 우리가 표시하는 게 일반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76쪽에 계속 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요. 사분면의 각이라고 있어요. 사분면의 각.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죠? 몇 사분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배웠잖아. 여기 써있죠? 이거 아시죠? X도 이쪽이 양수죠? Y도 양수. 이쪽은 음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둘 다 X도 양수고 Y도 양수인 이쪽을 우리가 1사분면, Y는 양수인데 X는 음수인 쪽을 2사분면, 둘 다 음수인 쪽은 3사분면, Y는 음수인데 X가 양수인 쪽은 4사분면, 1, 2, 3, 4 이렇게 4분면으로 나눴었죠. 그럼 내가 이제 각도를 몇 도예요? 딱 부르면 그게 몇 사분면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바로 대답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사분면의 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 3번을 보면 다음 크기가 다음과 같은 각을 가질 때 몇 사분면의 각도인지 말하라. 300도는 몇 사분면에 있냐? 이라는 거죠. 300도는. 자, 일단은 이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구분 짓는 요 4개의 선 있죠? 여기 X축의 양수, Y축 양수, X축의 음수, Y축의 음수 방향 요 4개의 선, 반직선, 4개의 반직선의 각도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X축은 0도예요. 0도. 그죠? 0도. 움직이지 않는 거지. 0도. Y축의 양의 방향은 몇 도야? 그러면 90도가 돼요. 90도. 이게 90도. 90도. 그럼 여기는요. 또 90도 더 가야 되니까 180도죠. 예. 0 시초선에서 180도. 여기 또 90도 또 가야 되니까 얼마? 270도. 다시 한 바퀴 돌면 얘가 또 뭐랑 똑같아? 360도랑 똑같아지는 거죠. 0도는 360도랑 똑같은 거죠. 또 90도 가면 어떻게 돼요? 90도는 360도에서 90도 가면 이게 450도가 되는 거고, 또 여기다 90도 가면 이게 540도가 되는 거고, 또 여기다 90도를 또 증가하면 630도가 되는 거죠. 또 90도 증가하면 이거는 720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 4개의 곳을, 이 4개의 방향, 4개의 방향에 해당되는 각도들이 이렇게 정해지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뒤에 이 큰 숫자들은 알 필요가 없고 0, 90, 180, 270 요거 기준을 알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각도의 뒤에 알파 각도, 일반 각도에서 360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그 알파 각도만 알면 되니까 그 알파 각도가 여기 안에 4가지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네. 자, 보면 300도는 어디냐? 300도는 270과 360 사이에 있겠죠? 여기 어딘가 이렇게 300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300도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오는 게 300도겠지. 그치? 여기 300도겠지? 그래서 300도는 몇 사분면의 각이다? 바로 4사분면의 각이다. 4사분면. 앞에 숫자는 4고요. 뒤에는 4분면 이렇게 쓰는 거야. 4분면 이렇게. 1090도. 자, 1090도는 일단은 1090도는 360 두 번 가면 720도잖아. 720에서 또 얼마큼 가야 돼? 720도에서 360 더 가면 어떻게 돼? 720도에서 360 더 가면. 자, 360씩 몇 번 가야 돼, 이거? 3번? 자, 3번 가면 어떻게 돼? 1080도죠? 1080도.
그러니까 세 바퀴 돈 거야. 1080도. 1080도에다가 10도 더 간 거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10도. 10도에 해당되는 게 어디야? 1사분면이지. 1사분면. 그지? 1사분면. 그래서 얘는 1사분면에 있는 각도다.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되는 거죠. 오케이? 요 뒤에 알파 부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각도 형태로 쓰는 거지. 360도씩 몇 번 돌았는지. 그리고 10도 더 갔네. 이렇게. 마이너스 240도는 어디에 있는 거냐? 이것도 그냥 우리가 표시하면 사실 어렵지 않아요. 네. 마이너스 240도. 여기가 x가 있고 여기가 y. 자. 이게 180도죠? 마이너스 180도죠, 이게. 그리고 이렇게 간 게 마이너스 270도예요. 240도는 요 사이에 있는 거, 여기에 있겠죠, 어딘가에. 그지? 그래서 요거는 이사분면에 있는 각도다. 뭐 이걸 일반 각도 형태로 아까처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360도를 마이너스 1번.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한 번 돈 거야. 뒤로 한 번 돌고 그다음에 다시 던지는 이렇게 온 거죠. 이렇게 한 바퀴 뒤로 돌고 더하기 얼마 한 거야? 자, 이쪽으로 240이니까 120도를 더 가는 거죠. 120도. 자, 120도. 요거 120도를 더 가는 거. 그러니까 뒤로 한 바퀴 돌고 360도를 음수 쪽으로 한 바퀴 돌고 120도를 다시 전진 이렇게 해주면 바로 요 각도가 되고 이게 바로 마이너스 240도죠. 자, 요 플러스 120도가 있는 각도가 바로 2사분면이다. 2사분면. 자, 그 다음에 4번 마이너스 535도. 이제 그림 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써보자 이거죠. 이거 이렇게 그림 안 그리고. 자, 마이너스 360도를 두 번 가. 자, 두 번. 자, 그럼 720도 간 거지. 360도를 두 번 가면 마이너스 720도 간 거야. 자, 720에서 535도를 이제 빼주면 어떻게 되죠? 더하기 185도 이렇게 됩니다. 그죠? 360도씩 뒤로 두 번 간 다음에 다시 앞으로 185도 가면 이 각도가 되는 거야. 그럼 185도는 몇 사분면에 있는 거지? 180도가 여기니까 185도는 이쪽 밑으로 내가 있으니까 몇 사분면? 3사분면의 각도가 되는 거죠. 3사분면의 각도가 된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각도를 딱 보면 그게 몇 사분면에 있는 각도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이번 시간에도 시간이 좀 쫓겨서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호도법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각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복습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안녕.